반갑습니다. 김성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아토피에 대한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략 아토피안들을 만나고 통계 분석했던 사람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원인이 왔었고 어떤 식으로 치유를 했는지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우리 이태영님하고 또 친동생하고 또 통영에서 올라오신 우리 청년 아토피안하고 이 자리 같이 참석을 했었어요. 24시간 함께 하면서 아주 중증이었는데 이 세 분이 1, 2개월 만에 지금 이 정도로 완화가 됐었어요. 어떤 원리로 완화가 됐는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데 가서 그럽니다. 남들은 아토피가 난치성, 불치성이라 그러는데 알고 봐보니까 콜럼버스 달걀 정도밖에 안 되더라.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것들을 똑똑한 사람들이 어렵게 가다 봐보니까 치료가 안 된 게 아토피다라는 거죠. 자, 아마 여기 오신 분은 이 강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토피 원인이 뭐냐라고 병원에 가보면요. 1번 나오는 게 진먼지 진드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음식 알레르기, 애완견 털, 꽃가루, 온갖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있는 목장집 아이들은 아토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토피 없어요. 그럼 병원에서 뭐 파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흙 주워 먹고 똥 주워 먹고 길바닥에서 굴르면서 자란 우리들은 아토피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전에 아토피 가지고 있는 부모들 학력 조사해보면요. 잘나고 똑똑하고 위생관념 철저한 부모 밑에 아토피들이 왕창 다 생겼었어요. 뭡니까? 요게 요즘에 나왔어요. 위생가설이다. 너무 위생에 철저하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미숙해지더라는 거죠. 공감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많이 하는 게 빠는 겁니다. 이것도 빨고 저것도 빨고. 왜 빠는지 압니까? 맛을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동물들 세계에서요, 코알라는 새끼를 낳고 나면은 엄마가 뭐부터 하느냐? 자기 똥꼬에 갖다 대서 핥게 합니다. 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똥을 새끼에게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을 새끼에게 전달을 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똥을 통해서 먹이고 있다는 거죠. 애들도 태어나서 온갖 것 다 빠는 거는 밖에 늘어져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넣어서 내 몸 안에서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피톤치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산에 가면 피톤치드 좋죠, 그죠? 근데 이 피톤치드가 왜 생긴 거죠? 식물이. 생존 보호하려고. 맞습니다, 선생님.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충들하고 질환들 오지 말라고 내뿜는 게 피톤치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사람일까 있으면 우리한테 초기에는 이게 좋은 물질이었을까요? 나쁜 물질이었을까요? 초기에는 나쁜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물질이 들어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더 강한 물질들이 생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톤치드를 맞으면은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슈퍼 유산균하고 똥을 먹이는 거하고 조금 이해가 됩니까? 해서 지금은 학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위생 가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좋은 환경보다는 적당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건강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아토피이기 때문에요. 아토피가 뭐냐고 하니까
25년도에 MD 코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모르겠다. 이상하다. 단어 자체가 모르겠다가 아토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토피는 현대의학에서 모르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제가 해보니까요. 600명 만났는데 600명 원인이 다 다릅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지문처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매뉴얼대로 해서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토피입니다. 제가 교과서적 아토피 원인 이래 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던 다른 아토피 방송을 듣던 모든 정보를 해보면은 아토피의 원인 첫 번째 딱 따져보면 뭐로 나오냐면은 유전이래. 두 번째는 면역이고, 세 번째는 환경이고, 네 번째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데, 아토피 유전 맞을까요? 맞아요. 아토피가 유전이면은 예전에도 아토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래만 아토피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앞에 사례 발표하신 분이 아토피가 어쩌면은 국내의 1호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아토피 한 번도 몰랐을 때니까. 그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양부모가 아토피일 때 자녀가 반 정도가 아토피가 나오느냐? 똑같은 생활 공간에서 똑같은 거 처음 먹고 똑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같은 패턴의 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분석해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설문조사를 받고 통계했던 거는 대략 한 600명인데 그 사람들하고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출산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 아토피는 아닌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의 67%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었고요. 아주 중증인 환자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90%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토피의 원인이 유전이 더 많습니까? 출산 과정의 문제가 더 많습니까? 아마 옆에 주위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토피나 비염이나 건선이나 이런 어떤 환경성 질환이 있으면은 어떻게 태어났니? 물어봐 보면은 제왕절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토피 체질이 될까? 궁금하죠, 그죠? 첫 번째가 정상분만을 할 때는 산도에 유산균을 많이 증식시킵니다. 해서 태어나는 순간 아기에게 유산균으로 미생물로 완전히 코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몸에 미생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해균들이 못 들어오죠. 그죠? 태어나면서 미생물을 먹어요. 그래서 장내 유용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끄집어내버리면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근골격이 한번 발루어집니다. 쭉 늘리면서. 그죠? 그리고 본인도 힘을 주고 이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근골격계에 이상이 온다는 거죠. 아토피환들 분석해보면 90% 이상이 체형이 변화가 와 있어요. 특정 근육이 약화가 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가 골반에 문제가 있거나 아기가 거꾸로 들어섰거나 이미 체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가 봐볼 때는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이는 어떤 형태든지 굉장히 약한 체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토피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느 도시일까요? 아토피 유병률 전국 1위 제주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가 1위인 이유는 대기의 공기질이 문제가 아니고 실내 공기질이 문제라는 거죠. 자, 새집 증후군 이야기 하잖아요. 새집 공기가 나쁠까요? 신혼집 공기가 나쁠까요?
새집 나쁘죠. 새집보다가 더 나쁜 게 신혼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집은 도배장판 새로 다 하죠. 가구 새로 다 하죠. 새집은 도배장판만 새로 했는데 가구는 그래도 쓰던 거 가져가는 경우가 높잖아요. 그죠? 신혼집은 모든 게 새깁니다. 자, 온도가 높을 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올까요? 낮을 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올까요? 온도가 높을 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집 들어갈 때 베이킹 아웃 하잖아요. 그죠? 온도를 왕창 올려서 유해 물질을 해고 환기시키고 하는 베이킹 아웃을 하는데 신혼집은 온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혼집의 공기질은 최악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살고 거기서 아기를 만듭니다. 태어난 아기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디죠? 본드 왕창 칠한 PVC 장판에서 엄청난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아기는 24시간 거의 거기서 생활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기질이 안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곳이 생활하는 사람이 영아라는 거죠. 이 상태를 누가 만들었다? 이해를 못한 부모들이 만들었고 이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이런 물질을 허가해준 정부 책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은 엄마가 써야 될 호르몬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기 호르몬을 빌려 써버린대요. 요게 뭐냐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이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성숙되도 않은 아기 거를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빌려 써버려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요. 임신 중에 엄마가 무지막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기는 아토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자, 요 정도 되면은 평생 조금 관리해야 될 정도로 아토피 체질로 태어난다는 거죠. 요즘 샴푸 같은 거 어떤 거 쓰라고 지금 방송 많이 하죠. 그죠? 천연 제품 사용해라고. 샴푸를 쓰고 나면은 55초 안에 착용까지 들어간다. 뭐 유방암을 제거해 보니까 샴푸 냄새가 나더라. 그런 방송들은 참 많이 보셨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면 활성제 사용하지 마라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몸에 바르는 거를 이런 유해 독소를 24시간 바르고 있어요. 샴푸, 바디워시, 화장품. 다시 저녁에 집에 가서 클렌징해서 화장 지우고 다시 기초 화장. 24시간 독소를 발라서 이 독소가 어디로 간다? 다시 또 태아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의 독소량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출산을 안 한 여자, 1명 출산한 여자, 2명 출산한 여자, 어떤 사람 몸이 가장 깨끗했을까요? 맞아요. 2명입니다. SBS에 나갔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출산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아기에게 대물림했다라는 거죠. 그죠? 아토피의 원인들이 이제 설설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임신 중에 물어보면 뭘 먹었냐 하면은 밀가루, 빵, 우유, 아이스크림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먹거리 자체도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먹거리로 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정상분만을 했었고요. 출산하고 나면은 모유 수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생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가족이 있다 보니까 태일이 오더라도 태일은 이렇게 하면은 나아지노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고 항생제도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고요. 24개월 정도 모유 수유가 좋다는데 아토피 있는 아이들 부모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보통 모유 수유 3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6개월까지 간 사람이 40%가 안 됐었어요. 3개월 정도 모유 수유하고 끝내버리니까 또 면역 문제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생가스를 이야기했죠. 그죠? 너무 깨끗한 위생이 되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미숙해지더라. 재밌는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더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기생충 박멸 다 하고 나서부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세균이 이 지구에 우리보다가 훨씬 오래된 30억 년 전부터 살아왔었고요. 우리는 몇백만 년 동안 세균하고 공존해서 살아왔었지 우리가 박멸하면서 살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래에 100조가 넘는 세균들이 살아가면서 내는 대사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항생제다, 구충박멸이다 먹다 봐보니까 장내 생태 환경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식품까지도 전부 다 멸균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토피의 원인이 유전적인 원인이 아니고 대략 밝혀지죠. 그죠? 결과적으로 임신 중의 문제가 평생 아토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아토피 상담할 때 가중치를 둡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임신 중에 엄마가 뭘 먹었느냐? 임신 중에 엄마 생활을 하고 양수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가중치를 두고요. 태어나고 난 뒤에 태열이 있었느냐? 태열이 있었다는 것은 자극적인 음식, 안 좋은 걸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태열에서 황달까지 갔느냐? 모유 수유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아토피 체질로 어느 정도 태어나냐고 가늠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친구는 평생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있다. 적당하게 주의만 하면 됩니다. 아토피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아토피 아이들은 열이 많다, 저체온이다. 어느 쪽 같습니까? 아토피 아이들은 차가운 데만 골라다녀요. 더우면은 너무 싫어합니다. 차가운 데만 골라다니니까 우리 아이는 열이 많다라고 그래요. 병원에도 그럽니다. 아토피 아이들은 대체로 열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아토피가 난치성으로 됐는데요. 체온을 우리 체크하면 보통 어디에 체크를 합니까? 병원에 가서. 그죠? 아토피 아이들 귀에다가 딱 체온 체크해보면요. 전부 다 평균 어느 정도냐? 36.7도, 정상 체온보다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체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정상이고 높은 거로 보이죠. 그죠? 저희들은 그 다음도 합니다. 배꼽 근처에도 온도를 딱 체크를 해보면요. 35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체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해야 될 곳이 어디죠? 배, 손발이 따뜻해야 되죠. 머리는 차야 되죠. 차야 될 머리의 온도는 평균치보다 높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엄청나게 차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토피 어떻게 해결될지 답 나왔습니까? 수성하경의 기본이 깨져 있죠. 그죠?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땀이 잘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땀이 난대요. 어디에 납니까? 하면은 머리에서만 난대요. 땀이. 다른 데 땀 나냐? 안 난대요. 머리에서만 땀이 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아토피 아이들 90% 이상 똑같은 특징이 일어나옵니다. 다 머리에서 땀 나도 해요.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략 답 나오죠. 그죠? 수성하강의 원리대로 하게끔 머리에는 땀이 작게 나고 전신에 땀이 날 수 있으면 아토피는 치유로 가는데, 현대 지금 아토피 치유 자료 봐보면요, 땀을 못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 땀 내면은 가려워하니까, 본인이 싫어하니까 계속 저체온으로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또 저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토피 역시 저체온으로 간 가장 큰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면역 문제 이야기 할게요. 면역의 기본 물질을 생성은 장에서 미생물들이 해요. 그래서 장내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호르몬의 패턴은
자율신경계하고 직결이 되어 있고요. 이 자율신경계는 수면 패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우리 수면 패턴이 어떻게 했죠? 해지면은 자고 해 뜨면 일어났잖아요. 그죠? 뭐 호롱불 켜놓고 있어 봐본들 얼마 못 있고 또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면 패턴에 맞추어서 자율신경계가 움직였고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호르몬이 움직이면서 면역의 밸런스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언제 잠자면 가장 좋냐고 물어보면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1시를 기준으로 해서 6시간 같으면은 1시에서 앞으로 3시간, 뒤로 3시간 해서 자야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형태의 면역계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은 몇 시에 주무셔야 되나? 그죠? 적어도 9시,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5시,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아무리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주무셔야만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맵고 짜게 먹었죠. 어느 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맵고 짜게 먹지 말라고 온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아토피 통계해 봤습니다. 매운 거를 절대 못 먹는다라는 사람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엄마가 안 먹인대요. 매운 거 먹으니까 더 열나고 더 가려워져서 매운 걸 안 먹는데요. 매운 걸 안 먹은 거하고 아토피하고 무슨 관계 있을 것 같습니까? 캡사이신을 먹으니까 장점막이 튼튼해지고 더 강화되더라는 게 되고 나서부터 매운 거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슬그머니 어느 날부터 아토피 아이들은 전부 다 장점막이 대부분 다 얇습니다. 정상인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장점막이 얇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먹으면은 상처가 잘 가요. 음식 알레르겐이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 덜 된 단백질이 음식 알레르겐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아토피 처방에서 기본이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엄청 먹여요. 처음엔 근처도 못 가던 친구가 저희들하고 있으면 한 달만 지나면 청양고추 매운맛을 알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매운맛에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아토피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매운맛과 짠맛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몸은 부실해집니다. 젊은 여자들, 생리통, 신장기능 약한 사람들 전부 다 가보면요. 싱겁게 먹여서 생긴 병이에요. 근데 왜 그럼 작게 먹지 마라? 우리나라는 좋은 천일염이 있는데요. 작게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의 논문에서 소금을 봐보면요. 정제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제염은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 천일염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갯벌에서 있는 소금은 우리 몸에 좋고 갯벌을 거치지 않은 소금은 우리 몸에 나빴을까요? 유기 미네랄이냐 무기 미네랄이냐 그 차이입니다. 유기와 무기의 미네랄은 누가 하느냐? 미생물이 한다라는 거죠. 무기 미네랄이 들어가더라도 유기화 시켜낼 수 있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이 그만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치유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 치유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아토피의 특효약이라고 가져오는 것은 90%가 피부에 관련된 것만 가져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토피 병원에만 가더라도 피부에 관련된 치료를 대부분 합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죠. 아토피도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찾고 찾아가 보니까 장에 문제가 다 있더라. 장점막이 굉장히 얇더라. 장 안에 유용 미생물들이 없더라. 장의 연동-운동 기능 자체가 약하더라. 이 세 가지 문제의 거의 길보가 되더라는 거죠. 요 세 가지만 해소를 시켜줘버리면은 아토피는 원인 치유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치유가 다 되더라는 거죠. 장점만 아까 제가 정상인이 어느 정도 나오다 그랬죠?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 나왔습니다. 장내는 유해균이 우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 기능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온도가 높았고 복부와 하체는 저체온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체성분을 딱 체크를 해보면요. 놀랍게도 아토피 아이들은 거의 다 영양실조예요. 여러분들이 아토피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요. 먹이면 안 된다는 음식만 한 7, 80가지 나오고 있어요. 왜 먹이면 안 돼? 먹이가 건강을 이겨내죠, 그죠?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음식만 건기시키다 보니까 아토피 애들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배짱 말라서 저성장으로 자그만하게 기력이 없거나 엄마 몰래 많이 먹어서 뚱뚱하거나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정상 부류는 아토피는 거의 없습니다. 음식 통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아토피는 유해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유해 환경을 다 회피시켜야 됩니다. 회피시키는 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벽지, 장판, 가구 이런 데서 굉장히 유해 환경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그냥 천연 벽지, 천연 장판, 그리고 가구는 새 가구는 부모님 드리고 부모님 썼던 오래된 가구를 쓴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용품은 샴푸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천연 샴푸 아직까지 국내에 없습니다. 차라리 비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에 음식입니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건 많죠. 밀가루 음식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다. 500식품들, 그죠? 조미료 먹으면 안 되고 흰설탕 먹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들은 거의 다 피해주면 됩니다. 아토피안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아토피가 확 도져버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아토피가 도질까? 정답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와서 유익균들을 죽여버린대요. 제2의 뇌가 장입니다. 하등 동물들은 봐보면요, 뇌가 없고 장이 뇌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토피들은 유해균이 우위에 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더 극심하게 나온다는 거죠. 활성산소가 나쁘다지만 몸에 있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적당하게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피부를 정말 정성스럽게 만지면서 스킨케어를 해줘요. 스킨케어의 효과보다 무슨 효과가 더 많다? 자존감 회복과 스트레스 관리에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토피 케어에서는 저희들이 스킨케어는 필수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면은 일반인들도 전부 다 비만형 영양실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체크해보면은 영양실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영양실조? 미네랄 영양실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왜 부족한지는 강의 많이 들었었죠, 그죠? 토양 미생물부터 없애버리면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미네랄들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음식 처방은 초기에 강하게 하면 할수록 효과가 빨리 와요. 초기에는 아주 과하게 미네랄과 유산균 처방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면은 영양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영양 밸런스는 돌아왔었습니다. 오래 안 걸렸었어요. 아토피는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기본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죠? 아토피는 애들한테 미지근한 물 그러면요 38도 끝으면 뜨거 못 들어갑니다. 그럼 몇 도가 미지근하냐? 체온보다 낮은 온도가 미지근하대요. 24도, 25도로 가면은 더워서 못 살겠어요, 깝깝해요, 가려워요 하다가 27도가 딱 올라가면은 추워요. 추워도 너무 추워요. 밖에 못 있겠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토피가 어느 정도 나아가니까 안에 있는 냉기들이 그때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30도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토피는 많이 완화됐다는 거죠.
냉기가 와서 오는 고통보다 가려운 고통이 훨씬 더 극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냉기가 있을 때는 가려움이 없어지니까 계속 그 가려움을 피하고자 차가운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아토피가 언제 악화되냐 하면은 가을부터 악화된다 그래요. 대부분 다가. 아니 똑같은데 왜 가을 되면 계속 악화돼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실내 습도가 낮아서 그래요. 실내 습도가 어느 정도 하면 좋으냐? 40%에서 60%가 아토피 가장 좋다고 그래요. 50% 어떻게 맞추냐? 대타올을 거의 물에 흥건하게 적셔서 놓아놔야 2평짜리 방에 50% 유지가 돼요. 아토피는 유해 물질이 몸에 들어온 거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차단했습니다. 주거에서도 차단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차단을 했고, 먹는 음식에서도 유해 물질들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미 몸에 들어와 있는 유해 독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독을 해줘야 되죠. 그죠? 저희들이 하는 장청소는 효소를 가지고 먹어서 쑥 비워주는 장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 해독시키고요. 다음에는 간 해독합니다. 간 해독하는 방법은 담즙 생성을 많이 해서 왕창 쏟아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간 해독을 하고요. 핵심 요법은 미네랄 요법입니다. 미네랄이 들어가면은 몸 안에 있는 중금속이나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결합을 잘해서 배출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부족하지만은 해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효소와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소와 미네랄 처방을 초기에는 과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피부로 해독할 수 있게끔 땀 흘릴 수 있는 강한 운동 등과 아니면은 입욕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아토피 했던 강의의 핵심 중의 핵심은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아토피안들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땀을 흘릴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치료 끝. 암도 저체온의 문제, 아토피도 저체온의 문제. 장 관리와 체온 관리가 아토피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참 잘 맞췄죠, 그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부르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